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전남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합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낸 성명에서 호남 분들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 전남 시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어 2,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활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지비뿐만 아니라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향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휘청거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덩달아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국민의 발을 묶는 후진국적인 발상인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미루어오다 22일 이혁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보다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 동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농협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이 휘발유나 다른 경유나 다른 기름을 구입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부담은 연도 말까지 길게는 내년까지도 길게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개월간 유류세를 15%, 2019년 약 3개월간 유류세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730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오르면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 운전자에겐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지원들을 잘 방안들을 모색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인하 폭과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충격까지 감안해 유류세 감면 한도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승용차 운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름값에 유류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이 유류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서민들도 살고 다른 물가도 또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고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 유예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도 이르세 주행세가 붙는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잔뜩 위축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몇 푼 주고 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진정 필요한 곳에 세금을 바르게 써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JBC 뉴스 이양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1,000만 원대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치러진 한평군수 재선거 당선 직후 이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광주의 고급 양복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 이상익 군수가 1,000만 원 상당의 양복값을 대납받았다는 고발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 군수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군수 취임 후 광주의 모 양복점에서 맞춘 사실은 있으나 양복 대금은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다고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양복점에서 5차례 양복을 맞췄으나 양복점 측이 계좌번호와 양복값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결제를 하지 못했고 한평군 비서실장이 함께 양복 선물을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군수는 고발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군수가 5벌의 옷을 맞춰 입은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양복값 1,000만 원을 결제한 시점은 올해 1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복값 결제가 6개월이 지난 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수는 옷을 맞출 당시에 계약금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적 거래 관계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이 같은 점이 특정인이 이 군수의 양복값을 대신 결제한 정황들이라며 대가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패거리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행위라는 것인 입장입니다. JBC 뉴스 정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 만족도 조사에서 광주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 점과 전국 최초로 산단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지난 20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어선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검사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최근 일주일 외국인 확진자는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를 차지해 전국 평균 20%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고 발생 장소는 연근의 어선 18명, 건설 현장 7명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연근의 어선,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21일 나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농업박람회에는 20개 국가와 260개 단체가 참여해 국제농업 문화의 흐름과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존 8개 행사장으로 꾸몄다며 볼거리와 치유농업체험 등 즐길거리도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QR 출입증 발급과 입장 인원 관리 등 엄격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 3명이 감동행정을 펼쳐 화제입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해당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글이 게시됐다며 감동행정의 주인공은 혁신정책과 손모빈 주무관과
복지정책과 오혜은 주무관, 복지지원과 주정희 주무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주무관과 오 주무관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씨가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을 접하고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순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청풍면 순지 소하천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64억 3,400만 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를 편성했습니다. 또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55.8%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춘곤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지난 18일 군민광장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조성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새로운 군민광장은 52억 원을 들여 구청사 철거 구간을 연계해 군민 소통과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최종안은 다음 달 중 결정됩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청사 철거 공간에 바닥 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어른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휴 리플래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심신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검사를 받고 편백숲 우드랜드 버스킹 공연 등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그동안 쌓인 직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군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11호 자가용으로 생활터 걷기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생활터 걷기에는 주민 148명이 참여해 마을 단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마을 안길과 공원길, 농로길 등을 걸으며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걷기 운동은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그넘 포토스 소속 작가들이 신안의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매그넘 포토스 소속 작가 10명이 올해부터 5년 동안 신안의 섬, 갯벌, 해안, 숲, 마을, 어시장을 작가만의 주제로 촬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그넘 포토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슬로건으로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아낸 전 세계 80명밖에 되지 않은 사진작가 집단입니다. 진도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 포장에서 올해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 벼멸구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반면 이화명 나방 발생량은 7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올해 진도 지역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0아르당 496kg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도 걷기 운동을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환절기를 건강하게 이겨내려면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겠죠. 무안군이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터 주변이라도 먼저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